안녕하십니까, 노선우입니다. 9월 22일 수요일입니다. 이제 추석 연휴 마지막 날입니다. 내일을 준비해야 되는 시간. 그래서 오늘은 오늘 새벽 마감된 미국 시장, 그리고 또 남은 목요일과 금요일에 경제지표 발표 일정들을 정리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미국 시장 혼조 마감했습니다. 어제 이제 출발은 상당히 좋았거든요. 3대 지수 모두 한 1% 정도씩 상승하려는 그런 모습을 보였는데, 장중 내내 조금씩 흘러내리더니 혼조 마감을 했습니다. 나스닥 지수는 그래도 0.22% 상승 마감을 했고, 사실 61선을 좀 다시 또 재돌파를 해줬으면 좋았을 텐데요. 아쉬운 모습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다우지수 장중에 1.01%까지 상승을 하기도 했었는데 0.15% 하락 마감을 했습니다. 그리고 S&P 500 지수 장중에 0.85%까지 상승을 하기도 했었는데 역시 0.08% 정도 하락 마감을 했습니다. 헝다그룹의 위기에 대해서 사실 좀 뭔가 극복을 하는 모습을 보였었는데 FOMC 회의를 앞두고 있다. 이 점이 FOMC 회의에 대한 경계감으로 작용을 하면서 3대 지수 모두 좀 상승폭을 축소한 채 마감을 했습니다. FOMC 회의 결과가 이제 내일 새벽에 나오죠. 그래서 내일 마감하는 미국 시장의 움직임이 상당히 좀 중요할 것 같고요. 내일 새벽 좀 FOMC 회의도 잘 마무리되고 미국 시장도 상승을 해서 국내 주식시장, 지금 연휴 동안에 사실 이제 글로벌 주식시장이 썩 좋은 편이 아니었잖아요. 좀 국내 주식시장에 내일 악재로 좀 작용을 하지 않을 정도로 좀 미국 시장이 내일 좀 힘을 내줬으면 좋겠다. 이렇게 좀 설명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유럽 증시도 보면은 유럽 증시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1%대씩 다 상승을 했어요. 영국 증시, 프랑스 증시, 독일 닥스 각각 1%대 상승을 했었는데 일단 좀 오늘 새벽 미국 시장이 좀 거기에 못 미쳐서 조금 아쉽게 마감을 한 것 같네요. FOMC 회의 잘 지켜보도록 하겠고요. 종목들을 좀 보면요. 존슨앤존슨이 상승을 했습니다. 존슨앤존슨은 부스터샷을 접종할 경우에는 예방률이 94%까지 올라간다. 그런 얘기들이 나오면서 상승을 했고, 또 이제 우버가 3분기 전망을 상향하면서 11%대 상승을 했던 게 좀 특징적입니다. 반면에 디즈니가 4% 하락을 했어요. 디즈니가 이제 유료 구독자 성장세가 3분기에 조금 좋지 못할 수도 있다. CEO가 그런 발언을 하면서 4%대 하락을 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제 디즈니 같은 기업들이 또 4%대 하락하면서 시장에 좀 영향을 미친 거죠. 개별 기업이. 그래서 전반적으로 시장 분위기는 오늘 새벽 마감된 미국 시장은 나쁘지 않았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우리 시장이 중요하죠. 추석 휴장이 월요일부터 수요일까지였고요. 중국은 월요일과 화요일 휴장이었고 이제 오늘은 중국이 개장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중국 시장이 또 헝다그룹 관련되어서 어떻게 움직일지 여부도 주목을 해서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앞서서 말씀드렸듯이 FOMC 회의 내일까지, 내일 새벽에 FOMC 회의 상당히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고, 오늘은 또 일본에서도 중요한 이슈가 있어요. 일본 BOJ 통화정책 회의가 있습니다. 그래서 금리에 대해서 각국의 정책들 상당히 중요하기 때문에 일본도 오늘 BOJ 통화정책 회의와 함께 일본 시장의 움직임도 좀 체크를 해보는 게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내일 이제 우리 시장 개장하면은 1일부터 20일까지의 수출입 데이터가 나와요. 그래서 만약에 좀 미국 시장이 지지부진하게 끝난다 하더라도 그러면은 이제 시장 개파랑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데, 거기서 수출입 지금 보니까 연휴 동안에도 인천항은 바쁘게 움직이더라고요. 그래서 수출입 동향이 좀 시장을 좀 하단을 지지해주는 그런 모습이 나왔으면 좋겠다. 그런 기대감도 가져보면서 수출입 동향 잘 체크해야 된다.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금요일 날은 이제 또 연준 위원들의 연설 있습니다. 그래서 FOMC 회의 결과에 대해서 연준 위원들이 어떻게 평가를 하는지 여부도 주목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시장은 박스권이에요. 박스권. 크게 문제가 없다면은 3100선과 3200선에서 좀 박스권 움직임 보여줄 가능성이 높고, 최악의 경우에도 제가 봤을 때 3050포인트 정도, 지난 8월 달의 저점은 그래도 좀 지지될 가능성이 높지 않냐. 하단에 대해서는 저는 그렇게 너무 부정적으로는 보고 싶지 않아요. 반면에 상단 역시 마찬가지죠. 여기서 뭐 시장이 쭉쭉쭉쭉 뭐 다시 한번 3300포인트대, 3316포인트를 넘어서서 막 신고가를 낸다거나 그렇게는 쉽사리 예상이 되지 않습니다. 작년 증시를 생각해보면요. 작년에도 우리가 9월달, 10월달에 좀 힘들었어요. 근데 항상 우리의 일상은 사계절로 보면은 비슷하거든요. 우리의 일상이 하루로 봐도 비슷하잖아요. 아침에 일어나서 일을 하고 점심을 먹고 또 일을 하고 저녁을 먹고 쉬고 계속 반복되잖아요. 주말에는 또 쉬고 뭐 주말에 일을 하시는 분들은 또 주말에만 일을 하고 반복이 된단 말이에요. 일상은. 그렇기 때문에 주식시장도 계절적으로 봤을 때는 반복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9월이 시작하자마자 제가 미국 시장 9월, 10월은 좋지 못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도 이제 말씀을 드렸고요. 그래서 9월, 10월은 뭐 시장을 좋게 본다 하더라도 결국은 좀 박스권의 움직임 보여줄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지금 이제 제일 문제는 정말 헝다그룹인데요. 헝다그룹을 여기서 정말 파산시켜버릴 수는 없습니다. 중국이라는 글로벌 탑 국가에서 헝다그룹이 파산되면서 한 번에 제2의 리만 브라더스 사태를 만들 수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무 걱정은 하지 말자.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 있겠고, 좀 큰 그림을 그려보자면 추석 연휴 이후에 확진자 수라던가 이런 게 좀 상당히 중요할 것 같아요. 위드 코로나 전략. 제가 위드 코로나에 대해서도 제가 일요일날 올려드렸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제 방송 추석 연휴 동안 거를 다 들어보셔야 돼요. 제가 10월 달에 이슈가 있는 업종, 이슈가 있는 종목에 대해서도 금요일, 토요일에 제가 말씀을 드렸었고요. 또 위드 코로나에 대해서도 일요일에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관심 종목에 대해서는 제가 말씀을 드리지 않을 거예요. 반복이 되고 겹치기 때문에. 그래서 제 방송 추석 연휴 기간 동안에 제가 열심히 올려둔 방송 잘 모두 시청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위드 코로나 전략이 실행이 된다면은 결국 대한민국의 경제는 어느 정도 연말까지는 좀 회복 국면에 이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시장 보시면요. 6월 달에 왜 신고가를 냈겠어요? 이걸 여러분들이 생각해 보시면 돼요. 사실 6월 달에는 이제 7월 달부터 그래도 백신 접종자에 대한 혜택도 주고 뭔가 괜찮아질 것이다. 그런 기대감이 있었단 말이에요. 거기서 근데 이제 델타 변이 때문에 그런 기대감이 사라져서 7월달, 8월달에 또 시장이 힘들었고 종목들도 마찬가지입니다. 6월달에 고점이었던 종목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관심 있게 지켜봐야 될 종목은 6월달에 강했던 업종, 6월달에 강했던 종목들을 위드 코로나 관련주로 관심 있게 지켜보시면 돼요. 그러면은 위드 코로나와 함께 우리 일상이 좀 정상적으로 돌아왔을 때 시장은 결국은 위드 코로나 관련주들이 이끌 수 있다. 요거를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코로나 어쨌든 극복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백신 안 맞으신 분들은 2차 접종도 이제 잔여 백신으로 맞을 수 있기 때문에 조건에 부합한다면은 2차 백신까지 여러분들이 좀 빨리빨리 완료하셔서 코로나가 없어지지는 않겠지만 백신으로 좀 극복을 해서 주식시장도 살아났으면 좋겠다. 이런 희망 가져봅니다. 추석 연휴 하루 남았지만 즐겁게 보내시고요. 내일도 선거투자를 기원합니다.